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화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잠시 한번 또 장을 살펴보니 코스피는 뭐 아침부터 쭉 빠지더니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긴 줄였어요. 현재 약보합으로 0.03% 빠집니다. 2566을 가리키네요. 개인들은 1389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1078억, 기관 319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55.76, 0.56% 오르네요. 개인들이 846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603억, 기관이 한 18억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한번 또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 아주 재밌어요. 보니까. 일단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비둘기파적인 기조의 전환, 그리고 내년의 기준금리 그 인하에 계속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 대비 0.86포인트죠. 올라가지고 37,306.02에 거래를 마쳤는데, S&P 500은 21.37포인트 올라서 4,740.56, 나스닥도 90.89포인트 올라가지고 14,904.81로 장을 마감을 한 거죠.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촉발된 그 기조의 전환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밀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그 주요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완만한 속도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대감을 반영을 했죠.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이후에 내놓은 그 공개 발언과 그 결이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뭔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FOMC 이후로 시장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는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하죠. 그것은 연준 의장이 말한 게 아니었고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일 뿐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리려고 계획 중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예요. 로레타 메스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시장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다음 단계는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지가 아니지만은 시장은 이미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 현재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섣부르다고 이제 시사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과 뭔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 거죠.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을 한다면은 연준의 기준금리는 내년에 3번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이제 제약적일 것이다, 이러면 언급을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올해 얼마나 개선된지를 감안을 하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제 언급을 하죠. 다만 내년 어떤 회의에서 정책 기조가 변할지 추측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는 것뿐 아니라 이 고용시장에 가능한 혼란을 적게 주면서 일을 부드럽게 진행하고 싶다는 그런 인식도 이제 포함된다고 강조를 해요. 한편 주가 랠리의 그 내년 말 전망치를 5천 이상으로 낙관하는 증권사도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의 4,700에서 5,100으로 상향을 했고, 지난 11월에 전망치를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지난주 오펜하이머는 내년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했네요. HSBC도 내년 5,000까지 지수가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죠. S&P 500 지수의 통신과 에너지,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이런 관련주가 오르고
유틸리티 관련된 기술 관련주는 하락을 합니다. 개별 종목 중에 US 스틸의 주가는 일본 제철이 회사를 149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6%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미국 정부의 제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주부터 일부 애플워치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부분에 이 매니징 디렉터가 이번 주는 통상 12월에 그 나머지 절반 기간 상승했던 증시가 그런 경향을 이어갈지 보여주는 한 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은 지난 몇 년간의 기간 중에 가장 강했는데 그만큼 피로감도 쌓여있는 것으로 이제 사실이라고 하죠. S&P 500은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S&P 500이 7주 연속 상승 마감한 경우는 64년 이후 20회였는데 그 중에 8번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네요. SPI 그 자산운용의 스티븐 아이네스 매니징 디렉터는 일부 연준 위원이 뒷걸음치기 했지만은 금리 선물 시장은 여전히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 150bp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연방기금 금리 그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8.8%를 기록을 했고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6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도 전장보다 0.28포인트 올라서 12.56을 기록을 한 거죠. 하여튼 이렇듯 미국장은 올랐어요. 나스닥도 한 0.62, 나스닥 100이 그래도 한 0.64% 올랐네요. S&P 500도 4,740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우리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빌빌거리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아침부터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삼성 본주는 이제 좀 하방에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73,000원을 뚫고 이제 73,1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외인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애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외인들이 좀 잠시 멈춰 있어요. 오선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선주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58,600원 선에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외인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외인들이 좀 팔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사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힘이 없어요. 상승에 힘이 없다. 이런 흐름으로 좀 지나갈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빠지다가 나중에 또 종가에서 59,000원으로 다시 원복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